5분 책방 내가 없던 밤에 뭐에 대한 얘기고 뭐가 좋았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주인공은 가을이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가을은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을 앞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는 양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는데, 이제 수험생을 집에다가 모시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되게 막 가을이 신경 쓰고 그러는데, 가을이 언제부턴가 되게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까지는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가을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안결에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꿈까지 꾸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엄마한테 짜증나가지고 막 집에 나왔어요. 집에 나와서 막 막상 갈 데도 없어서 막 균이라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균이가 편의점 알바는 아니고 엄마가 편의점을 운영하시거든요. 그 건물 주셔서.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수다 떨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반대로 문유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문유경은 원래 가을이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원래 베프였던 친구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고등학교도 이제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어서 이제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이는 유경이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여기고, 유경이는 가을이가 왜 나하고 더 이상 놀지 않지? 약간 이렇게. 학교가 다른 학교예요? 다른 학교요. 그 내가 없던 어느 날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근데 원래 이꽃님 작품은 제목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없던 밤에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봄이라는 친구의 배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가을이하고 봄이는 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이하고 유경이까지 다 친해요. 근데 맨날 아침에는 재밌게 놀던 친구가 밤에는 학대를 당하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내가 없던 밤에 봄이가 죽었다라는 뒷내용이 죽었어요? 있죠. 봄이 죽었어요. 학대로? 학대를 죽었어. 누구한테 학대 받아요? 부모님.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아요. 양쪽 다? 진짜 엄마, 아빠요. 친엄마 아빠가 학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엄마 아빠가 학대한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감옥 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진 않는데. 그때 학대당할 당시에 몇 살인데? 9살. 그렇게 어렸어요? 그때부터 친구였어요? 아니 그 전부터 5살 때부터 친했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근데 꾸준히 그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좀 외부적으로 뭔가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막 예를 들어 애가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9살 평균 키에 맞지 않고 막 5살 같고, 뭐 온몸에 멍이 다 들어있고 막 그래서 긴 팔만 있고, 근데 더불어서 밥도 안 주니까 막 학교 점심시간에 막 엄청 많이 먹는데 살도 안 찌고. 그래서 이웃들을 또 어쩌면 이게 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신고를 하고 좀 방어하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좀 방관자 같은 그런 게? 근데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아이한테? 아이가 자식 하나예요? 사실 하나예요. 자식 하나인데 그 하나인 자식을 그렇게? 그럼 한쪽이 정신이 좀 이상하면 한쪽은 정상이기 마련인데 양쪽 다 둘 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보이잖아,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보이면 이게 신고하면 내가 오히려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또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딸을 되게 애지중지하는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목수로서 엄청 성실한 목수고, 그다음에 엄마는 되게 가게를 엄청 열심히 임하고 누구보다 되게 많이 밝게 웃는. 그 웃는 게 봄이 닮았다고 막 그래. 그럼 보미가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학대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언어 폭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맞아요? 언어 폭력도 경험하고 물리적으로 그러면 맞고. 친구한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리한테 처음 얘기를 했어요. 원래 맨날 밝게 웃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가을이가 제일 친했으니까 말을 했는데, 가을이 당연히 그 당시에 어리니까 안 믿었던 거죠. 어떻게 너희 부모님 되게 착하시잖아 말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님에 대한 서사는 있지 않고 보미가 바라보는 부모님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봄이는 부모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재밌죠, 시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한 잘못은 없었고. 네,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봄이는 이제 엄마하고 또는 뭐 다른 부모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나에게 잘해줬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배경이 좀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거든요. 왜냐면
놀이공원이 되게 큰 데가 있었어. 유원지 같은데. 근데 그 놀이공원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놀이공원을 갔을 때 그때가 엄마하고 제일 재밌었다. 엄마 아빠. 놀이공원이 망해가지고 그 파급이 봄이 부모님한테 있어요?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이제 가려고 가는 사람이 물론 거기서 놀이공원에서 놀고 나서 또 뭘 해야 되잖아. 뭐 먹거나. 그렇죠. 뭐 추러스 그래야 같은 되잖아. 장사하는 사람은 타격 있죠. 그러니까 추러스 타격 말고도 가게에도 충분히 타격이 있는 먹기도 거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절로 봄이한테 손이 간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예상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식 보면 미안하겠지.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정상은 아니죠. 그 사람의 서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럼 봄이의 그 외로운 삶에서 가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봄이는 그래서 맨날 집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이제 바로 발각이 되면 맞으니까. 그래서 맨날 밖에서 놀아요. 근데 이제 균이나 유경이나 가을이도 뭐 제때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놀다가 더 놀자. 우리 더 놀면 안 될까? 라고 맨날 봄이가 얘기하고 너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가을이가 맨날 집에 들어가라고 막 등도 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나중에 크고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9살 때 죽어요. 9살 때 죽어요? 9살 때. 근데 그러면 19살 때 봄이가 나타나고 그러나요? 꿈에? 맞아요. 미안한 마음에. 근데 애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9살에 그러면 중학교 되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네, 9살이니까. 9살 때 죽었으니까. 그죠? 되게 저항도 못 해보고 죽었네요. 그런데 착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폭력에 시달렸는데도? 그러니까 폭력 때문에 맞아 죽은 건 아니고 또 엄마가 막 몸을 다 벌거벗겨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두고 막 그때 한파주의보가 왔는데 그때 이렇게 얼어 죽었어요. 발가벗겨서 베란다에 뒀다고요? 네, 얼어. 아이가 얼어 죽어요? 근데? 그냥 샤시 같은 것도 안 돼 있는 그런 베란다에다가. 근데 발가벗겨서 애들 바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했는데 나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발가벗겨서 부모가 쫓아냈다고. 오줌 쌌다고 쫓아내고. 그리고 민서 세대인 아이들도 그렇게 발가벗겨서 쫓아서 내보냈다고. 자기 엄마가 그랬다고. 학원에 다니는 지금 학원 안 다니지만 예전에 알았던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알았던 애들.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발가벗고서 밖으로 내보내요? 어느 정도 잘못을 하면? 오줌 쌌다고 그랬대요. 오줌 싸지 말라고 했는데 오줌 쌌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대라는 개념이 뭐 조금만 하면 학대라고 애들이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를. 학대라는 게 개념이 되게 모호하지 않아요? 어떤 게 학대야? 내 비위 안 맞춰준다고 학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극소수의 경우기도 하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겠죠. 불쌍하게. 근데 이 가정폭력과 학대라는 게 이런 거를 읽고 우리 부모도 학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학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게 뭐 엄마가 바빠서 대답을 못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뭐 대답을 안 한다, 수동 공격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서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학대라는 거야? 내가 저기 팔 개고 앉아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도 학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학대라고 하면 세상에 학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얘는 너무 안 됐네요. 봄이라는 아이는. 근데 여기 좀 배경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놀이공원이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닫았던 이유가 안전 때문이었는데 그 놀이기구가 아무래도 녹슬고 이렇게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이었던 가을이 아빠가 월미도 같은 데였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잠깐 그거를 적어서 냈단 말이에요, 시설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놀이공원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통합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을이 아빠는 도와주려 그랬었던 건데 그냥 주민들 이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차없이 도장을 찍는 대의를 거지. 지키려다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다 망하게 한 거네요. 그죠? 쿠팡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샘 하다가 사고 당해서 죽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를 유가족들이 나와서 쿠팡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과 안 쿠팡이 하면. 만약에 망하면 그 쿠팡 때문에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도 있죠. 물류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옹호할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의를 지키고 뭔가 올바름을 찾아가는 건 맞죠. 근데 그 올바름을 찾겠다고 희생되는 거는 쿠팡 자체가 아니라 쿠팡으로 먹고 사는 되게 소시민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게 오름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름을 구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오롯이 보는 게 항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게 맞아가지고 그걸 아예 폐쇄시켜 버리죠. 폐쇄시켜 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사람. 다시 저기 검진을 해가지고 다시 오픈을 했어야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없는 9살 아이가 죽게 돼버렸네. 근데 그 이후로는 보미를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죠. 가을이는. 그래서 맨날 꿈에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균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그 차가 그 술 먹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비틀거려. 비틀거리다가 편의점 쪽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딱 그 순간에 한 1cm 정도? 그 정도로 거리에 있던 가을이가 마주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딱 그 꿈속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부르는 소리에 딱 뒤를 보자마자 박아진 거예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죠? 살려줬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이 시골 그런 느낌은 약간 신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당이 자주 샤머니즘. 나와요. 그렇죠. 무당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에 가을이 엄마한테 가을이한테 지금 어깨에 어떤 여자아이가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이네요. 맞죠? 이게 좀 외딴 곳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동네일수록 샤머니즘 믿거든요. 자신의 운 이런 걸 과대평가하고 막 무당을 찾아다니고 무당이 하는 말이 좋다고 할 때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믿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없진 않죠. 그리고 과학적인 게 100% 맞진 않은데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믿는 거는 샤머닌 것 같아요. 재밌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미개한 게 없지 않나요? 그렇지. 누가 나한테 이 소리를 듣고 넌 지금 할 수 있어. 넌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막 온 곳 모든 후진 집을 다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한테 하면 되죠. 남의 목소리로 들어봤자 우리 내 의식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믿나요? 사람의 기와 기운, 뭐 운명 이런 거 믿어요? 근데 죽고 사는 거 말이에요. 그 운명 아니면 뭐예요? 맞긴 해요. 난 죽고 사는 건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친구가 되게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죽고 사는 건 운명이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좀 겸허한 아니 근데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 해보면 있죠. 운명이 아니면 막을 수 있었던 건데 못 막았다는 거잖아.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는 피할 수 있었다면 운명이라고 하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거, 뭐 병에 걸리고 이러는 거 있죠. 인생에서 이런 가장 거는- 중요한 거. 아니면 누구를 자식으로 만나고 누구를 부모로 만나는 거. 그럼 이건 운명 아니고 뭐라고? 이거 우연인가요? 내 친구는 되게 강하게 반말하더라고요. 그걸 운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주변 앞에서 봤으니까. 걔한테 또 얘기하기가 나는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운명이 아닐 수도 있지. 그 운명이 아니면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인가요? 우연하고 운명은 우연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우연이라고 하고 피할 수 없으면 운명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늘 하는 상상 있잖아요. 아, 얘 또 이러네. 얘 나 괴롭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고 과정도 약간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도 운명인데 그걸 바꿔볼 수 있죠. 근데 봄이는 가을이를 구했네요. 근데 겨울이는 없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계절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여름하고 겨울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을이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 있고 봄이에요. 근데 가을이가 그때 겨울이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겨울을 겪는다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네. 얘네 세 개가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 같아. 가을이가 나중에 이제 뭐지 봄이가 귀신으로 와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공원 가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요? 실종 신고가 돼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심지어 한파주의보가 왔을 때 그러니까 봄이가 죽었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봄이가 이제 가을이한테 안아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가을이 몸에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눈이 쌓여 있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았나요? 그러니까 그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가을에는 살았고 봄은 죽었다. 라고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둘 다 한겨울을 겪었고 거기서 살아남는가 안 남는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님은 좀 회의주의자인가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사람 같아서. 작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 맞아요? 인간의 선의를 믿어요? 아니면 안 믿는 인간이 것 같아. 긍정?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왜 하필이면 봄이를 죽여? 가을을 죽일 수도 있지. 가을은 쓸쓸함이거든요.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겨울이 죽는 것도 아니라 그럼 가을은 살았어도 다시 겨울을 겪을 거예요. 근데 봄은 봄이잖아요. 그럼 좋은 시절을 볼 수 있는데 봄을 죽여버렸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딱 9살로 지정한 이유가 그게 봄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딱 그 뭐지 2자리로 여름. 살고 싶었다. 10살로. 아, 근데 10살을 딱 맺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 봄이 아쉽네요. 봄은 이제 9살 때 민서 생각해보면 민서 뭔 걱정했었어요. 저 아무 걱정이 밥 뭐 없었어요. 먹을까? 밥 뭐 먹을까, 뭐 놀까, 뭐 하고 놀까만 생각했잖아요. 그 9살이, 9이 그 숫자가 9가 하나인데 이 두 자리로 살면 좀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어른이 된 것 같고 엄마랑 아빠로부터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봄을 그냥 끝내버리네. 이제 봄은 문학적으로 되게 모티브가 크거든요. 봄에 사람들 우울증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상하죠? 봄에? 네. 시작인데? 네. 그때 되게 나른하고 막 졸리고 아, 그거 맞지. 엄청나게 막 흐드러지게 막 꽃들이 피고 그때 되게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봄에. 겨울에는 이제 워낙 스산하니까 이렇게 지나다가 그 봄이 여름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근데 얘도 어렸을 때 너무 무방비 상태였고 겨울이도 어쩔 수 없었고 가을이도? 가을이도 아버지가 어쨌든 누군가를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상권이 망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계속 품고 살아요. 맨날 사니까 그렇게 꿈도 나오고. 근데 유경이하고 그 친구는요? 결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경이도 맨날 귀신 봐요. 봄이 귀신. 막 봄이가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유경이가 봄에 아무 말 안 하고 자면 지켜본대요. 그래서 균이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균이가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가 그때 되게 걱정되고 그런 거지. 근데 죄책감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건데 죄책감을 안 느낄 수는 없죠 이런 근데 상황에. 이게 3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들 입장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입장이 나와요. 근데 그거잖아. 왜냐 갑자기 애들 애기 때 놀던 애가 갑자기 죽었대.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 되게 힘들다라고 부모가. 갑자기 죽었고 부모가 생각할 때 어딘가 이상했겠죠 애들이. 애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마르고 왜소하고 웃을 때 슬프고 부모들은 그런 걸 알거든요. 애가 어딘가 그늘졌구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부모는 자기 자식만 괜찮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극단의 경우에는 그렇죠. 자기 자식이 괜찮아지는 방법이 세상이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호하려는 게 부모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세상이 더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서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면 민서가 살기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경이가 서울 가거든요. 서울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신종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전화를 내서 핸드폰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서 딱 가져가는데 그 실장님이 막 뭐라 하는 거야. 친구가 뭐냐고.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네 인생을 이렇게 네 인생을 아니 뭐 쏟을 그 재수 만큼. 중이었어요? 공부 중이었어요? 응. 친구가 뭐냐고? 아니 실종됐는데 전화 한 통하는 게 왜? 아니, 그러니까 실종된 걸 모르는 상태였던 아. 거지.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를 앞뒀는데 너는 왜 그런 거에 한눈을 파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유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러는 거야.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책임질 거냐? 죽음을 앞에서 본 적이 있느냐? 난 본 적 있다. 그렇게 얘기해? 얘기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깜짝 선생님이 놀랐겠네? 학원을 잘라요. 죽고 사는 일이죠. 근데 죽고 사는 일인데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죽고 사는 일인데 얘한테 전화를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죽고 사는 일이 뭔 말이냐면 그 죽음을 앞에서 봤다고 얘기하는 건 봄이가 죽었다라는 의미고 가을이도 그렇게 될까봐 불안한 거지. 더 부럽죠. 원래 트라우마가 무섭지. 있었으니까. 친구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하죠. 친구의 상처까지 되게 가깝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어리면. 근데 크면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는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이 되게 잘 나와 있다. 근데 부모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유경의 엄마가 되게 애를 감싸요. 막 그래서 아 너가 왜 학원을 지금 잘려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막 가을이한테 실종됐을 당시에는 만약에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막 이럴 정도로 엄청 감싸고 그러니까 귀신이 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을이가? 그래서 막 소문이 났거든. 그래서
걔 귀신 씌었어. 그러니까 유경이가 나도 씌었어. 나도 맨날 봄이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10대니까 할 수 있는 고민들이네요. 남의 인생 때문에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10대들이. 유경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애가 공부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공부를 해도 나는 아직 공부를 못해요? 유경이가 공부해 못한다고? 잘해.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난 이렇다겠다. 나는 아직 몸만 컸지 아직 아이는 9살에 9살이지, 몸을 9살. 그치? 하고 있어. 가장 큰 상처를 마주한 나이가 그 나이죠. 그죠? 이거 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죽음부터 죽음의 끝에 그 뭐죠? 죄책감까지. 그 세월호를 겪은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꿈에 아이고.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뭐 되게 행복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그때 옆에서 죽어가던 친구가 생각난다. 아 근데 더 너무 끔찍하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하죠. 행복할 때 오히려 생각난다. 그런 근데 말을 근데 하더라고요. 살아오신 분도 몇몇 안 되잖아. 그래도 많이 희생자가 더 많긴 하지만 어. 살아온 사람도 있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근데 삶도 그런 사람들도 트라우마나 이런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되게 깊은 얘기죠. 이 학대는 왜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왜 학대할까? 보통 왜 학대해요? 모든 학대는 나한테서 비롯되거든요. 왜 학대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네. 숨기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애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내 모습이 가장 약하고 후진 내 모습의 유전자가 얘한테서 발현이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게 내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고 맨날 9시에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2시, 3시에 일어나 오후에 그래가지고 회사에 잘렸어. 그럼 내가 얼마나 한심하잖아. 누가 봐도. 근데 그걸 못 고치는 내 모습을 자식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싫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외적인 통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지나치게 자식을 막 뭐 저렇게까지 길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뭐 효과도 없는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 못 지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내적인 통제가 되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남한테 계속 외적 통제만 하는 거야. 세상에 동네 오지랖들 있잖아요. 고모인데 조카 삶을 참견하고 외할머니인데 사돈의 삶을 참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내적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삶이 통제되면 너무 바빠서 남의 삶을 관여하지 어려워요. 그렇지. 그리고 그 통제된 삶에서 보여주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못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근데 보통 남의 삶을 헤집고 다니는 오지라퍼들의 특징은 뭐야? 자기 삶에 내적인 통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그냥 자꾸 외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애들은 영적으로 되게 높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똑똑한 사람과 진정으로 재밌는 사람과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 선생님 말은 저 사람 말은 듣고 싶어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적인 통제가 된 사람. 근데 그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막 엄청난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애들은 정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얘네 엄마도 아마 엄마 아빠도 내적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많이 먹이면 커지고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한테 덤빌까봐 아이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봄이 엄마 아빠 얘기에서 이제 그 부모는 뭐지? 아이가 강해지면 날 아니고 그게 버릴까봐.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는 잘했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약이 약강이네. 그러니까 잠깐만. 강한 사람한테는 약했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이 자식이죠. 약간. 보통 자식이고 남자애들인 경우에 엄마일 경우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자기가 밖에 나가서 담은 온갖 수모를 자식한테 다 푸는 거죠. 아니면 어렸을 때 자기가 당했던 수모를 또 자식한테. 근데 그렇게 수모를 풀려고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꽤 되더라고요. 진짜로. 꽤 돼서 되게 놀랐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그 놀이공원이라는 게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봄이가 사랑하는 놀이공원의 그 순간. 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우리 놀이공원 맨날 가요? 아니지. 찰나죠, 찰나. 응. 그 순간 행복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고통이야.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누군가 나를 학대하고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선택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고 선택하고 그 좋은 순간을 기억해내는 게 애들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삼촌이 너무 때려가지고 애가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삼촌이 목마를 태워준 날이라고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슬퍼요. 네. 근데 삼촌도 맨날 울어요. 때리고.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때리고 울어. 그리고 그 남자애는 삼촌하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같이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 반응할 때 어른은 뭐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어른은 뭘까요? 어른은 대응하지 말고 관망해야 한다. 이런 말을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응을 하면 안 된대요. 관망해야 한다고. 내 인생에 막 슬픔이 막 닥쳐. 그죠? 막 온갖 피바람이 불어. 그럼 자식이 그걸 모르게 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에 따라 다르지. 근데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래? 나중에 하는 것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어도 아, 우리 부모가 되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저런 피바람이 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자연스럽게 날 사랑하는구나. 아, 맞아. 되게 어렵겠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뭐지?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